아까 얘기한 케이스 있죠. 선생님 저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왜 자꾸 유튜브만 보죠? 왜 넷플릭스를 키죠?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결국에 본질은 콘텐츠가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너무 무섭구나, 무서워서 이게 계속 미루고 있구나. 그런 경우 어떤 솔루션을 주냐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드립니다. 우울증과 미루니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회사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자소서를 성실성껏 받으셨는데 읽는 것조차 자꾸 미루고 미뤄서 살짝 헛딱지가 났다고요? 누나는 약간 성격이 끝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마감일 다가올 때 급하게 한 성격인데 10년이 지나도 못 고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이슈로 오시는 상담실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은근히 좀 계세요. 근데 이거 다른 시각으로 보셔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패턴이 뭐냐면 사실 거기 밑에를 잘 이제 파 내려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소서죠. 그리고 자소서도 되게 많아요. 특히 뭐 대학생분들, 취준 시즌 다가오시는 분들. 그래서 선생님 저 자소서 써야 되는데 못 쓰겠어요. 시작을 못 하겠어요. 저 왜 이러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게으른가요, 사람이? 저는 뭐 자소서 쓰려고 그러면 넷플릭스부터 키게 돼요. 저 ADHD인가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얼핏 그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럴싸하죠. 진짜 게을러서 그런가? 의지가 없나?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좋지? 약간 이런 느낌. 이제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이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 게을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더 본질적인 것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뭘 것 같아요? 흥미롭지 않나요? 누님이 이런 표면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세요? 완벽주의자? 맞아요. 되게 관련성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완벽주의자들이 이런 짓을 왜 할까요? 완벽주의자인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공포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 거죠. 자, 완벽 아니면 그 나머지는 다 뭐 실패자. 이래서는 안 돼. 완벽하지 않은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들. 근데 내가 지금 자소서, 그러니까 뭐 취업이라는 그런 시장에 뛰어드는데 사실 완벽주의자들은 어떤 걸 내가 통제하면서 쾌감을 느끼죠. 말이 또 오늘 잘 안 나오네.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성취를 해내야 돼. 근데 취업이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운이 좀 따라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운을 이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게 내가 보여. 내가 노력만으로 되지 않겠구나 저게. 근데 이 실패를 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거죠.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뭐 누님이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그 뭐 상담실에서 본 분들이던가 이런 분들은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유도신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왜 무서운가요? 먼저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밑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많은 패턴으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약간 수영장에 뛰어들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시다가 지금 안 뛰면 안 되겠다 싶은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완벽주의자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완벽하겠다라는 거는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완벽을 바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완벽해야 된대. 자기 욕심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타협을 하는 거죠. 나는 이거 완벽하고 싶은데 완벽 못할 것 같아. 그럼 나 시작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신 것은 아닐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도 무서운 것들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저라고 안 미루고 그럴까요? 저도 따져보면은 사실 이거 내가 무서워하는구나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저는 그래도 이제 통찰이 조금 되잖아요. 워낙에 이제 계속 여기서 굴르니까. 그래서 기량아 너 무섭구나 해 그러면 약간 이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는 알 수 없이 그냥 하기 싫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중요한 시험 보는 게 있거든요. 한 2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돼. 계속 미뤄. 기량아 왜 이렇게 미루니? 무서운 거야. 그게 시험에 떨어질까봐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그 더 가까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언젠가 시작을 해야 되기는 해. 근데 이거를 시작하는 순간 이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게 무서운 거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공부 시작하는 게. 그 시작이 무서운 거죠. 안에 그 까보면 공부량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에 본질은 콘텐츠가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너무 무섭구나, 무서워서 이게 계속 미루고 있구나, 이것을 좀 직면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너무 추정하는 거지만 제가 너무 분명 이런 상태이실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제이비님께서 그 누님의 심정을 좀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뭐 용서해주라, 뭐 자비를 베풀어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시각으로도 한번 봐보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공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순간 계속 유튜브만, 그쵸? 아까 얘기한 케이스 있죠. 선생님 저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왜 자꾸 유튜브만 보죠? 왜 넷플릭스를 키죠?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기분 좋아질 때까지 계속. 근데 기분 좋아지고 나서 시작도 안 하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유튜브 보고 다 보면 이제 자잖아요. 보통 그런 패턴으로 그럼 내일부터 해야지 막 무서우니까. 근데 그걸 본인은 모르고 상담에서 직면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뼈 맞고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 경우 어떤 솔루션을 주냐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드립니다. 엔간하면 지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시는 정말 최후의 보루로, 이게 누가 봐도 너무 영 아닐 때 그러면은 보통 뭘 하냐 하면은 통찰을 시켜요. 알아차리게 하게 해요. 당신이 이게 어떤 상태고, 그리고 선택은 당신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좀 무서워서 미루게 되는 미루니 같은 그런 분들, 뭐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미루니예요. 아무튼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자, 상담사가 당신 지금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뭐 어떤 감정을 느끼시고 뭐 어떻게 해서 무섭고 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무서운 거고 이 일이 일어나면 뭐가 돼서 무서울 것 같나요? 뭐 이런 식으로 통찰을 쭉 한 다음에 내가 알았지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그냥 지시적으로 바로 했을 때가 더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내고 명쾌하고 좋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지시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남자가 원하면 지시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좋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런 경우에 어떤 솔루션을 주냐면 같이 탐색을 하는 솔루션을 줘요. 같이 탐색을 해서 당신의 감정이 뭔지, 이걸 왜 무서워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건 뭔지, 이거 여기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건지 뭔지, 그렇게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 나갑니다. 잠을 미루는 건 잠도 뭐 알 수 없지만 이런 맥락이라면은 잠도 비슷할 수 있겠죠. 잠자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잠자는 게 왜 무서울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때 잠드는 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죄악시하는 경우. 그게 부모님들이, 옛날 부모님 세대들은,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그 잠을 적게 자고 공부를 해야지 뭐 부지런한 거고 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부모님들도 알아요. 잠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어렸고 부모님의 말은 되게 절대적이었고 그것이 이제 되게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면 무의식 속에 그게 숨어 있을 수 있죠. 잠이라는 것은 되게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야. 그게 무의식 속에 숨어 있으면은 되게 잠자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들고 불편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잠을 미루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그거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도파민 중독이 돼서 잠을 미룬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 잠을 미루는 거는 너무너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미루는 거 짱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대신 잘 알아차려요. 알아차린 다음에는 미루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찰을 잘 하죠. 그래도
알아차린다 하면 안 미루는 게 안 미루는 타입 아니냐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미루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나 이거 왜 미루고 있지?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안 미루는 사람이야 없겠으나. 그럼 보통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우울증과 미루니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미룬다는 게 사실 표면적으로는 기뻐 보일 수 있으나 그 무의식적으로 약간 전의식적으로 들어가면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루 미뤘어요. 하루 미뤘으니까 표면적으로 기분이 좋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알죠. 그냥 어차피 해야 될 거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 이런 미루미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나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무기력함들이 결국에는 우울의 대부분의 패턴은 무기력함에서 오거든요. 나는 이것을 여기서 왜 벗어날 수가 없지?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루미들이 계속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도 미루니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가 결국에는 우울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귀차니즘 미루니와 우울증의 무기력감에 따른 미루미는 많이 다른 것 같다고요? 그쵸. 귀차니즘 미루미랑 우울증의 무기력에 따른 미루미는 많이 달라요. 아까 제이비님께서 말씀해주신 누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귀차니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그게 표면적으로만 봐도 알아요. 그 우울증 무기력감 관련된 미루미들은 그 미루는 사안이 나한테 되게 크리티컬해요. 근데 귀차니즘의 미루니들은 그냥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인식되지 않아요. 아까 제이비님의 그 누님 사례를 보면은 이 어떤 취업이라는 거 되게 크리티컬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이직이나 뭐 위직이나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크리티컬한데 그걸 계속 미루고 있다? 뭐 혹은 건강검진을 미루는 것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이게 내가 건강검진 갔다가 무슨 큰 병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기 싫어. 근데 결국 사실은 빨리 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왠지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우울증, 무기력감에 가까운 그런 미루미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귀차니즘 미루미 같은 것들은 뭐 설거지 해야 되는데 뭐 안 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설거지가 뭐가 그렇게 무섭겠어요. 그래서 청소해야 되는데 안 함, 뭐 청소기 돌려야 되는데 안 함, 뭐가 그렇게 무섭겠어. 네, 그런 쪽이 귀차니즘 미루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크리티컬할수록 우울증, 무기력감 관련된 크리티컬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